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유병헌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청 씨와의 단독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3부 시작합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4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트로비아.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을 맛보리 맥콜.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오늘 아침 곳에 따라 하늘에 안개가 껴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는데요. 우선 동부간선도로는 남부구간 성남 쪽 이동하는데 청담대교 북단부터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도 교통량이 늘면서 정체입니다. 언주로는 성수대교 쪽 이동하는데 내곡 나들목에서 구룡 터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동작대로 따라 동작대교 방면 사당역에서 경문 고등학교 앞쪽으로도 아직은 차 간격이 빼곡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은 국회대로 따라 이동 차량이 꾸준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경인고속 입구 교차로에서 목동교 쪽으로는 시속 5km 미만의 정체인데요. 서부간선도로는 금천 쪽으로 거의 전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목동교보다 금천교가 시속 20-30km 미만이고 반대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부터 목동교까지는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오늘 아침도 경제 뉴스 정리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에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관련 공식 지표하고 우리가 느끼는 실제 체감 지표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그랬죠. 이런 지적 많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특히 예. 고용에 관련한 지표가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왜곡이 예.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은요. 지난달, 그러니까 4월 달이죠. 국내 실업자 수는 103만 명이다. 이렇게 집계를 했는데 이와는 달리 진짜 실업자는 이 통계의 3배가 넘는 316만 명,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야. 이런 분석들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요, 어느 정도 차이 나면 모르는데 이게 3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일단은 고용 관련 통계 잡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가령 이제, 공식 통계 실업자 중에서는 구직을 아예 포기한 구직 단념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배제해버립니다. 예. 또 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주부나 이런 분들 중에서 막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분들도 엄밀하게 보면 실업자잖아요? 근데 아예 빼놓고 계산을 하고요. 예. 주당 36시간이 안 되는만 이제 일하는, 그러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런 불안전 취업자, 이런 분들도 다 계산을 아예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우리가 느끼기에는 실업자 아닙니까? 실업자 그렇죠. 신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빼고가 아니라 다시 포함해서 실업자 수를 계산해 보니까 앞서 통계청이 분류한 공식 실업자는 103몇 명이 있었고요. 예.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에서 막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33만 3천 명이 있었고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 준비자가 또 56만 5천 명이 또 있었고 또 구직을 아예 포기한 사람이 37만 명이 계셨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합산을 하면 실제 실업자 수는 이제 3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렇게 이 새롭게 계산된 실업자 수를 바탕으로 실업률을 내보면 이번에 공식 통계 4월 실업률은 3.9%였는데 실제 체감 실업률은 11.1%로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 실업률은 11%다 이런 거죠. 아, 저도 이 통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11% 정도 되는 거. 예. 근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왜곡을 알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이게 벌써 지적 나온 게 이건 문제네. 한두 해 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드디어 통계청이 이런 공식 실업 통계 허점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쓰겠다. 이게 노동 저활용 지표라는 건데요. 예. 오는 11월부터 이제 사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빨리 사용해야 되는 게
통계가요. 이 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가 나오면은 정책도 그렇습니다. 계속 잘못한 방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 정책이라는 게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하루빨리 이런 제대로 된 실험률 지표 나오고 사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이 이제 지난 17일부터 영업 정지 당했던 신용카드 이제 3사 영업을 시작하고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딱 이런 시기를 맞물려서 이제 불법 카드 모집행위 단속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좀 놨습니다. 예. 금감원에 따르면은 이제 6월 1일부터 길거리 모집 이제 과다 경품 준다 이런 카드 모집을 하는 불법 모집인들이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기존의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공원이나 놀이공원 같은데 또 이런 터미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학교 이런 데 옆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모집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신고 대상이에요. 저도 많이 뵙거든요, 이런 분들을. 네. 근데 이분들을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이거잖아요. 이거 좀 그러네, 근데. 예? 근데 아예 또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파라치라고. 네. 카드 파파라치라고 아예 전문 또 꾼들이 있긴 한데, 네. 그럼 금감원이 왜 이 시기에 갑자기 이 포상금을 증액했느냐? 이제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제 상계사가 막 갑자기 이제 영업 재개하면서 불법 모집이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선조치한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예.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카드 모집인들이 자기 카드가 아니라 남의 카드, 타사 카드까지 같이 모집하고 막 이런 좀 무등록 모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상금은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했고요. 예. 또 이제 신고인이 카파라치가 그동안 연간 포상금 한도가 있어서 100만 원으로 끊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신고해도 1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또 이 포상금 한도를 5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네요. 예. 이렇게 되면 많이들 신고할 것 같기도 합니다. 카드 근데 이거 다 카드 먹고 모집이.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게 좀 그러네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세 번째 작심 인터뷰입니다. 어제 구원파 측이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안성에 위치한 금수원 본산을 공개를 했죠. 구원파 측이 금수원 내부를 공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 유병원 전 회장의 행방은 어디 있는지, 이거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수십 년 동안 구원파 신도로 또 전 세무그룹 한강유람사 선장으로 유병원 전 회장의 측근으로 활동을 했던 이청 씨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청입니다. 예. 자, 제가 좀 유병원 전 회장의 측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측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유람사 선장을 하면서 그 집 밑에서 유병원 회장의 기사가 없을 때 제가 기사 역할을 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유병원 전 회장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가장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층이 이제 기사다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희를 협박하고 협박. 고소도 많이 하고 그랬죠. 예, 지금도 협박 받고 계십니까? 지금은 조용합니다. 지금은 이미 조용하다. 언론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언론에 드러나기 전에는 어떤 협박을 받으셨습니까? 고소도 많이 당하고요. 예. 저희 집안에 문짝을 뜯어버린다든가, 그냥 집안에 다 수색해 가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튼간 또 경찰을 이용해서요. 예. 경찰을 이용해서, 불법 타찰도 하고, 가택 수색도 했습니다. 경찰을 이용했다라면은 경찰 자체도 구원파 신도였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구원파 신도가 그러면 도처에 많이 있겠네요? 예, 여기저기 다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렇게 협박을 받고 고발을 많이 당하셨다 그러는데 본인이 네네. 생각할 때 어떤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자기 어려울 때는 들어와서 이렇게 좀 도와라 해놓고 예. 자기
되게 마음에 안 맞았는지 어쩐지 여튼가 그리고 저희 가족을 해치는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 유병원 회장 말에, 전 회장 말이에요. 네네. 이 사람이 지금 금수원에 있다고 보십니까?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 예. 만일 여기 없다면 있을 때는 많죠? 예, 있을 때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주위에 뭐 은신처를 이미 마련해가지고 전에도 계속 제가 알기로는 7년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신처를 마련해서 7년 이상 있었다, 그 은신처예요? 네네네. 아니, 왜 7년 동안 은신처에 숨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 사람은 항상 전에 4년 복용, 예. 후로부터 항상 뭐를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숨기는 방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도 유병원 전 회장의 그 옆에서 쭉 지켜보신 거죠? 그러니까 예, 계속 약 출소한 다음에도 10년 정도 지켜봤죠. 10년 정도.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숨어 다닌다. 근데 뚜렷한 숨는 이유는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항상 자기의 사생활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때 항상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어떤 사생활이요? 돈 문제입니까? 여자 문제입니까? 여자 문제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유병원 전 회장의 아들과 딸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 둘, 딸. 예. 많이 보셨겠네요. 그 아들 둘도. 예, 항상 한 6년간, 6, 7년간 항상 봤죠. 항상 봤죠. 네. 우리 이 선생님 환난하실 때 자녀분들은 어떻습니까? 성향이? 성향이 모든 가족들이 다 그러듯이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설교한다는 자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그럴 때 취해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둘째 아들인가요? 그 사람이?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게 좀 말씀드리기에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선생님의 아드님도 아직 구원파에 있죠? 예. 아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휴학 상태로 거기에 데모대 앞장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미 앞장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도 할 거다 했었는데요. 역시 맞았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아드님을 못 데리고 나오셨네요? 예. 제가 이미 나이도 그렇고 이미 거기에 교주로부터 투명팀이라는 추적팀들이 이미 저희 아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앞장 세워서 부모를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행태였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드님이 이미 대학을 졸업 맞고 다시 대학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다시 대학을 들어간다는 건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닙니까? 왜 대학을 다시 들어갔죠? 교주가 앞으로의 유병원 신안에다가 무슨 양식장을 한다면서 하면서 이렇게 잡아두기 위한 어떤 방법 하나의 꾀라고 볼 수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너 대학 가라 그러면 가는 거네요. 그죠? 예. 너 이 전공 해라 그러면 하는 거네요. 예? 예. 그러면은 학비를 대줍니까? 학비는 대주지 않고요. 예. 노동력 착취나 이런 걸로 해서 약간의 금전을 주면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너 이 과학 가서 뭐 해라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각계각층의 이 유병원 전 회장의 사람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키워진 사람들이 각계각층에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원래 구원파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구원파인 사람이 각계각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이 거꾸로 유병원 전 회장의 이 말에 이렇게 끌려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해경의 국장인가 하는 사람도 과거에 거기에 근무를 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아, 예. 그렇게 저도 나중에서 매스컴을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사람이 이른바 유병원 장학생일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예.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사람이요? 예. 전 모씨인데요. 전남대 교수. 교수가? 예, 그랬었는데요. 예. 세모에 사무 트레이딩에 있다가 나가서 이제 나중에 교수 생활을 하면서 네. 세모가 어렵다고 뭐 돈을 이렇게 빌려준 적이 있는데 못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달라고 유 전 회장한테 고소장을 보냈는데 제가 직접 받았어요. 그 집에 있을 때요. 갖다가 제가 갖다 준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부터 한 2주 이상을 그 사람이 못했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2주 만에 돌연사한 사실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장을 내고서 2주 만에 돌연사를 했다. 네네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게 각계각층에 퍼져 있다라면은 네. 이게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많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관이 돼 있는지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이런 모든 부분에 각자의 지금 이렇게 검찰의 움직임이나 움직임들을 서로 이렇게 동조하고 돕는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거기 있을 때 봤습니다, 실제.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세모유람선 선장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네. 그죠? 세모유람선 선장하실 때 거기에 있는 승무원들이 전부 교육받고 자격증 있는 승무원이었나요? 처음에는 그 선장은 자기 자격증이 있었었는데요. 예. 승무원들은 거기에 자격증이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한 교육만 마치고 승무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도들이 승무원을 했다. 예. 신도들이 남승무원은 주로 하고요. 여승무원은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나중에 신도로 만들었죠. 그렇군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아마추어들이 모는 배는 이게 또 그게 위험하지 않았을까? 무슨 혹시 사고 같은 거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약간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청해진 해운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네, 저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세모유람선과? 유람선에서도 인원을 2배 이상 태운다든가 그걸 다 이 유 회장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청해진도 여튼간 그런 구조하고 비슷한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기라고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습성과 나쁜 그 방식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네. 그 금수원에 모이는 신도를 순교도 불사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지금 청와대 누구는 조금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뒤에서 그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준 자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보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조정당하고 있는 신도들이 좀 그렇죠. 그리고 저도 만약에 지금 현재 거기 있었다면 저도 똑같은 그런 행동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어떻게 아드님 문제가 좀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저도 바람이 이렇게 나선 이유가 제 아들이 이런 사건을 봐서 똑바른 그 시선과 어떤 이런 사회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바른 생활로 바른 그 기독교인으로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나섰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청 전 세모그룹 한간유람선 선장이었습니다.
예, 지난 간밤의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UPI 통신 한국 지부죠. 김래모 편집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발칸반도에서 일어난 홍수와 산사태 얘기부터 해보죠. 네, 발칸반도의 보즈니아에서 최근 사흘 동안 평소 석 달치 내릴 분량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예. 이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가 여러 곳에서 발생했는데요. 예. 또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러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즈니아에서는 10여 명이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고, 또 가옥이 물에 잠기거나 예. 산사태로 진흙에 덮이면서 재산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앞으로 물이 빠지면서 시신이 발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망자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지역의 가장 큰 강이 사방이라고 그러던데 이게 보스니아를 횡단해서 인근 세르비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바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사바강이 범람을 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현재 대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여기 있는 테슬라 수력 발전소도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발전소는 전원을 모두 끄고 현재 상황을 살피면서 그리고 또 재해복구팀이 상류에 무너진 이 둑을 보강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정부는 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또 유럽연합과 이웃 나라들에게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은행 뉴욕 지점 그 현지 직원들이 사내에 성추행을 폭로했다가 부당 해고됐다는 소송을 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의 뉴욕 지점의 현지 직원 2명이 상사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을 서울 본사에 알렸다 해고당했다면서 우리은행을 상대로 총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억 8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 법원 측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 본사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본사죠. 네. 본사에서 뉴욕으로 파견된 한 우리은행 주재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했고 예. 또 다른 회식 자리에서는 자신들에게도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복성 해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원고들은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은행 뉴욕 지점이 사건을 덮는 데 급급했고 또 결국 서울 본사에 알린 후에 해당 주재원이 한국으로 조기 소환됐다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후에 뉴욕 지점 책임자가 자신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결국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은행 측은 문제를 현재 본사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 해고시키면 안 되죠? 예? 이 뭐 올바른 얘기한 사람들 만약 사실이라면 가정하에서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러면 우리은행이 아니죠. 너희 은행도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UPI 통신 한국지부 김래모 편집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뭘 할 수 있을까? 어학 공부? 피트니스? 아반떼! 한 달에 20만 원이면 아반떼를 가질 수 있다고. 아반떼를 월 20만 원에? 결코 놓쳐선 안 될 기회. 현대자동차 구매 프로그램 아반떼 할부 프로모션 1588-5330 또는 현대자동차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더 뉴 아반떼 스타일 모델 기준 단가 보장형 월 20만 원, 표준형 월 35만 원.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 금리 3.9%, 36개월 이하 선수율 15% 이상. 연체금리 24%, 중도 상환 수수료 1.5에서 3%, 5월 출고분에 한해 적용.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꿈과 도전의 장,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개최하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과 도전의 장이 될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2014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인천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43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치러지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인화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황태순, 박상병의 정치 한판. 예, 그럼 지금부터 한 판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정치평론가시죠. 박상병 박사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한 주간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는데 뭐 이게 지금 정리할 때가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이제 담화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자, 내용과 어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정국에 상당히 나름대로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담화 나오기 전입니다만은 그 한번 전망을 해보죠. 이 담화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가 우리 신 박사 말씀대로, 예. 신 교수님 말씀대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9일입니다만은 그 세월호 사태 33일 만이죠. 예, 예. 그동안 보면 여러 차례 뭐 진도 또 팽목항도 갔고 그다음에 막 간접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대국민 사과 형태로서 국민 전체에게 어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하는 것은 사실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흔히 이야기해서 세월호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6.4 지방선거를 갖다 17일 앞둔 시점에서 예. 혹여 뭐 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또 일부 비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어떤 비난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상태로서 정말 국민들의 성난, 마음, 특히 요즘 40대 앵그리 마음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성난 민심을 달랠 것인가,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 향후 대책이죠. 예.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가. 즉 흔한 얘기로 박근혜 정부 5년, 앞으로 뭐 1년 한 3, 4개월 지났습니다마는 향후 한 3년 7개월을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는 오늘 9시에 있는 대국민 담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대목은 황현희 생각이 비슷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정부가 5년을 우리가 계산해 볼 때 지금 가장 큰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 예. 이를테면은 사람을 잃어버리면은 사람을 바꾸면 됩니다. 예. 돈이 없으면은 사업을 좀 연기하면 됩니다. 예.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말들을 하더라도 안 믿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신뢰의 바닥인데 이 신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오늘 대국민 담화입니다. 예.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가족들에 대한 사과는 물론입니다만 안전대책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어떤 걸 만드는 것인가. 국가 안전체도 뭐든 좋습니다. 예. 이거는 유가족들에게 이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고 예. 하는 것은 이 오늘
대통령의 얘기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국정혁신, 국가 개조란 말 쓰지 않았습니까? 예. 표현이 아름다운 표현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국정혁신과 관련해서 특히 관피아 문제는 지금 거의 공감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핫 이슈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척결할 것인가. 이거는 단기 전략, 중단기 전략이 있겠죠. 이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정홍원 총리가 지금 이미 사의를 밝혔습니다. 예.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 앞에 진정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생각에서 개각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정리할 것인지 이거는 큰 그림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이고 그건 내용에 또는 콘텐츠 수준에 따라서는 정부의 반전의 새로운 박 대통령한테 또는 박근혜 정부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예. 반대로 이 뭐 똑같은 얘기 아니야 또 추상적인 얘기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은 말 그대로 주저앉는 겁니다. 굉장히 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서청원 전 대표가 나와서 네.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네. 자 만일 말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보면 뭐 한국갤럽조사입니다마는 뭐 지난주 금요일 날은 46%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 전주에도 46%에서 일단 정진했습니다마는 불과 세월호 사태 나기 전에 거의 뭐 58%, 그렇죠. 59%, 62%까지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뭐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 한 표현이 맞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조금 전에 신 교수 말씀하신 대로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 뭐 내각 총사퇴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내각 총사퇴라는 표현보다는 앞서 우리 박상변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 개조 차원에서 그야말로 뭐 흔히 얘기해서 배를 불사르고 죽기 살기로 붙는다면 조각 수준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이른바 100% 대한민국 국민 대통합, 대탕평 그런 어떤 기조에 맞춰서 조각 수준의 그런 어떤 개각이 필요하겠죠. 뭐 박근혜 정부가 5월 19일 오늘 새로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의 영향이 미치죠. 뭐냐면 우리 물론 국민들은 선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예. 박 대통령이 선거를 생각할 겨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그럴 문제를 거예요. 제기할 예. 이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유권자들의 판단의 문제고 예. 지금 박 대통령은 지금 말 그대로 박근혜 호가 침몰 위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얘기고 국민들도 세월호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눌러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호 자체가 침몰하기를 바라는 국민들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 대통령이 오늘 어떤 승부수를 던지느냐에 따라서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또 반대로 역풍일 수도 있겠죠. 지방선거의 프레임으로 작동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해버리면 심판론이 더 큰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뭐 지방선거에 우리 흔히 선거를 말할 때는 뭐 정책이나 이슈, 인물도 중요합니다만 프레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칫해버리면은 정권 심판론이 그야말로 들불처럼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요. 예. 그 선거위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예.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가 호남 갔다가 좀 굉장히 혼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예. 어제 아주 혼쭐이 났어요. 보니까. 아니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계란도 뭐 던지고 계란 맞아서 옆에 있던 문병호 비서실장도 네, 보면 네. 계란을 뒤집어 썼고 보면 50분 정도 차 안에 갇혀 있었다는 글쎄 거 뭐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 같아요. 물론 보니까 이제 뭐 윤장현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런 어떤 그 공천 과정의 절차의 문제를 삼아서 이런 식으로 폭거를 갖다가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왜냐니까 또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그것이 이용섭 후보 예. 쪽 사람들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예. 어쨌든 하여튼 50여 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는 야당 상태에서 대표가 광주에서 그런 대접 받은 게 처음일 겁니다. 처음이죠. 아마. 거기다 예. 결국은 경찰이 동원되어서야 이제 그 50분 만에 봉수가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어제 안철수 대표, 뭐 김한길 대표 오랫동안 정치하셨습니다만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처음 당했겠죠. 저는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이래서 내가 개혁 공천을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거꾸로? 그럼요. 이 지역이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강훈태, 이용섭이라든지 그쪽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완강하게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얼마나 반대겠습니까? 강훈태 시장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익단체들이 몰려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잘라내죠? 자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개혁공천, 전략공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막상 하니까 예.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계란 던지고 어제가 5.17 전야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요 사건 때가 예. 그 광주 정신을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백주 대낮에 야당 대표자들한테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략공천하는 거다. 이렇게 오래된 토들을 잘라내는 방법은 이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 5.17 전, 5.18이었죠, 진짜 어제가. 네. 근데 요새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박 전 의원께도 좀 여쭤봤었는데, 문재인 의원,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입니다. 이 얘기가, 박 전 의원은 이 문재인 의원의 뒷글에 동감을 한다. 아까 2부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격이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문재인 의원이요. 예. 조금 보면 뭐 감정적으로 울컥한다. 마침 보니까 이제 광주 뭐 트라우마 치유 그 센터에 방문하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광주하고 세월호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같은 등치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보면 논리적인 문제가 있었다. 저 보고 있고요. 예. 저 문재인 의원도 보니까 지금 뭐 트위터에 올리고 또 이야기하고 오늘 또 세 번째 얘기하고 어제까지 세 차례 거듭 뭐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 문재인 의원의 그런 말씀은 오히려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문재인 의원이 처음 이 세월호 사태 났을 때 당시 오히려 안철수 대표나 김한길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 요구하고 정부의 책임 추궁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의원은 그런 얘기했죠. 지금은 구조할 때 구조를 빨리 먼저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문재인 의원의 경륜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또 5.18 즈음해갖고는 이것을 갖다가 자칫 듣기에 따라서는 6.4 지방선거 앞두고 뭐 정치적 선동을 하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느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 얘기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광주의 국가와 세월의 국가가 같은 것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말은 겉으로 보면은 예쁜 말일 수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거는 잘못 말한 겁니다. 세월호의 국가라고 하는 얘기는 대형 사고를 당해서 정부의 무능으로 살릴 수 없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못 살린 것이고 광주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서 시민들이 한가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학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부 독재 힘들이 총으로 학살을 한 거죠. 이거를 등치시켜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 야당 의원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뭐 하십시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전직 야당의 대선 후보를 지낸 무게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는 선동적인 발언일 뿐이고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저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발언들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 지방선거 얘기 잠깐만 좀 해보죠. 지금 관심을 받는 지역이 뭐 모든 지역이 다 중요한 지역입니다만 특히 좀 관심을 받는 지역이 이제 수도권 세 군데 플러스 부산 플러스 광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17군데 중에 5군데네요, 그러면. 너무 많나요? 아니, 저는 줄일까요? 딱 맞습니다. 픽5 딱 맞습니다. 픽5. 저희 일각에서는 경기도를 빼고 픽4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딱 2군데만 찍으라면요. 역시 서울하고 그 광주예요. 광주. 왜냐니까 이것은 보니까 단순히 물론 지방성 부산도 재밌잖아요. 아니 부산도 더 재밌죠. 왜 그러십니까? 부산보다 저는 광주가 훨씬 재밌어요. 아니 그러니까 비슷하게 재밌는 거예요. 아니 왜냐니까 이 광주하고 이 서울은요. 이게 차기 대선하고 맞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자 박원순 현 시장, 그 정몽준 서병수 후보가 또 서병수 후보나 오거돈 후보가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대선 꿈인데 하기야 보니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기야 뭐죠. 충남의 안희정 지사도 보니까 어차피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 선언을 이번에 했더군요. 근데 어쨌든 광주는 안철수 대표의 미래. 여기는 박원순, 정몽준 두 후보의 미래가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묘하잖아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앞서 우리 박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용서, 강훈태 기존 멤버와 윤장현, 안철수 이 팽팽하단 말이에요. 지금 싸움이 누가 과연 이길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2017년 대선의 구도가 달라지고 서울 같은 경우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몽준, 박원순, 정몽준 두 분 중에 한 분은 좀 울어야 되고 한 분은 이미 되는 순간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2017년 대권. 알겠습니다. 두 군데 제일 재밌어요. 보너스를 하게 해보세요. 하나 어디요? 부산은 친박계의 실세인 의원이 서병수 의원이 나섰다는 점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장악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부산은 야당한테는 영남 지지의 교두보입니다. 더더욱이 친박 실세가 나섰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져버리면요. 당 내에서는 친박계가 거의 침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머지 두 지역은 차기 대선이지만은 부산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왜 빼십니까? 더 중요해서. 저도 하나 보너스 하나 더. 인천.
인천 같은 경우 자꾸 늘어가요. 아니 이거. 유정복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옮겼고 뭐 친박이 실세 중에 실세, 박근혜 대통령 복심 중에 복심 아닙니까? 유정복 또 마침 또 보면 얼마 전까지 안행부 장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중간 심판적 성격을 갖다 오롯이 지금 유정복 후보는 잠고 있고 또 송영길 현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7조에서 13조 빚이 늘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면은 그동안 뭐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구민주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을 갖다 또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가장 상징적인 대결은 또 인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이 어디냐 물론 다 관심 다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미상으로 볼 때 또는 후보의 그 대결 구도를 볼 때 제일 재미있는 지역이 관심 지역이 빅4 또는 빅5 그러니까 경기도를 넣을 경우는 빅5 경기도 빼면은 빅4 수도권 2개 부산 광주 이렇게 해서 뭐 빅5 정도 가도 이게 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막상막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근데 저는 그 좀 판세를 짚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음 주에 짚어보고. 그렇죠. 예, 워스트 베스트 꼽아주시죠. 짧게 하죠 뭐. 예, 하세요. 워스트 먼저 뽑을게요. 워스트는 뭐 아까 조금 얘기됐던 문재인 의원이에요. 문재인 의원 보면은 그래도 보면 항상 어떤 위기의 순간에는 보면 이제 격려를 보여주시다가 또 어떤 순간에 보면 조금 본인에게 분위기가 좋아졌다 싶으면은 뭐랄까 조금 보면 뭐 헛볼을 차시는 그리고 또 국민들의 가슴에 또 보면 때로는 그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말씀을 해서 문재인 의원을 갖다가 워스트. 베스트는요? 그래도 뭐 좀 애쓰고 오늘 그래도 7번째 사과하면서 어렵사리 또 뭐 1박 2일 당일치기로 UAE 갔다 오시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베스트를 뽑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2012년 대선 주자들이 다 워스트 베스트네요. 예. 저는 워스트로 새누리당의 한기호 의원을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난 세월호 때는 이제부터 북기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 단체 운운하면서 색깔 공모가 펼쳤습니다. 세월호 때는. 어제 5.18 광주민주운동 때는 또 북한이 왜 기념하는지가 궁금하다면서 또 5.18을 색깔 공모가 펼쳤습니다. 새누리당의 중진 그래도 명식의 의원인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색깔 공모를 펼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을 낮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한기호 의원님. 이 줄에 워스트를 꼽았습니다. 베스트는요? 청계천 5만 개의 촛불을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미안하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정부의 무능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 촛불을 들고 행동에 나선 살아있는 양심들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워 이 촛불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전 여기까지 줄이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판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위즈덤 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이었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획이라는 것 반드시 이루지 못해도 꼭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계획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더 무절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계획 세우시고 계획되는 대로 다 이루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